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환율 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미중 환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한국과 세계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미중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냥 잘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미중 환율 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미칠 노릇이죠. 네. 대신에 우리 경제나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은 한일 갈등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에 따르면 한일 간의 갈등보다는 미중 간의 마찰이 세계 경제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5배 이상 높다는 평가가 있어요. 오늘은 최근에 시끄러운 미중 간의 갈등 배경과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숨겨놓은 속내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전쟁이 일어난 배경하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네요.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6일 오전 7시 전후로 해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정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2년 동안 겪고 있던 미중 무역 분쟁은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선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정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미국과 중국은 대략 2년에 걸쳐서 무역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3차례에 걸친 추가 관세 조치를 물렸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4차 추가 관세를 때리면서 사건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대략 3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5일에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관세를 올리면서 주고받고 싸우다가 미국이 4차 추가 관세 때리는 그 타이밍에 중국은 환율로 받아쳐버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네. 사실 중국은 지난 11년 동안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당 7위안선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용인해버리면서 기존에 11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위안화 방어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다음날 6일에 미국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면서 2년간 흘러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환율 전쟁으로 확대시켜버렸어요. 정리하면 이쪽에서 관세 올리면 저쪽에서 관세 올리는 식으로 서로 받아치면서 핑퐁 게임을 하다가 이번에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로 다르게 받아쳐버리니까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게 환율 전쟁으로 확대돼 버린 거네요. 네. 사실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를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피해는 심상치 않을 전망인데요. 미국 자기도 타격을 입는 걸 알면서 했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는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S&P나 나스닥 같은 미국의 3대 지수 모두가 플래시 크래시를 맞았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같은 용어는 주가 같은 금융상품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공포에 준하는 폭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1900선이 무너지면서 2016년 6월 24일, 그러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 이후로 대략 3년 2개월 만에 1900선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국내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흐름의 모습이었는데요. 신라젠을 필두로 제약 바이오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2014년 12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55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 8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한 겁니다. 진짜 주식시장 아비규환이었죠. 전부 버럭게 돼가지고.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서로 타격 입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환율 전쟁으로 확전을 시킨 겁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번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사건을 배경으로 양 국가 간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화당의 후보로 선출이 돼서 재선에 다시 성공하게 되는 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최대 목표가 될 건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자신이 말해왔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기존의 대선 공약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사항인데요.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이 트럼프 대선 공약이었습니까? 네. 그럼 공약상 지킨 거네요? 네. 그러니 트럼프는 이번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 연준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은 그런 속내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재선에 성공하려면 금리 인하, 재정 확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선거 직전까지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트럼프한테는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재정 확대를 펼치게 되면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되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증세 없이 재정 확대는 힘들죠. 맞아요. 증세 이꼴 낙선이라는 표를 잃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해왔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는 국민들의 표를 잃을 수도 있는 증세를 통한 재정 확대 정책이 아니라 추가 관세를 통한 정부의 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돌려치기의 카드를 꺼낸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중국산 물품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어차피 생활을 하는데 꼭 사야 될 물건이라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관세 수입과 함께 늘어나는 소비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까지 해서 미국 정부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재정 확대에서 경기를 띄우려면 증세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표가 떨어지니까 그건 안 되고 그 부분을 관세로 돌려버리면 증세한 효과가 되겠네요. 미국 국민들은 피부로도 못 느끼고. 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미국 정부 부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겠다는 생각으로 추가 관세를 때렸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증세보다는 중국산 일부 상품의 가격 상승에는 오히려 둔감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관세 인상을 중국의 타격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관세 인상이 미국 정부의 수익이 된다는 부분은 놓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이 앞에서 언급한 트럼프의 이런 전략에 태클을 걸고 들어왔는데요. 기존에는 시진핑이 한 발씩 물러서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다소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트럼프의 이런 속내를 노골적으로 받아치는 대안이었는데요.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를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면 시진핑은 반대로 위안화 가치를 낮춰버리면서 중국 상품의 가격 자체를 더 떨어뜨리는 미국의 추가 관세의 영향을 지워버리는 전략을 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의 보복 관세 조치의 약한 포인트를 찾아서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말인데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면서 더 이상 대들면 100% 추가 보복 관세까지 때리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릅니다. 사실 중국이 위안화 절하 카드 꺼내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위안화 가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 기업을 포함한 해외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더 이상의 위안화 가치 절하는 해외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성을 감지한 중국은 더 이상의 공격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는 힘들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 원화 가치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중국의 위안화 가치와 상관계수가 높은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적어도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는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향 때문에 우리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중국이 더 이상 위안화 절하를 하기 힘들다는 전제에서는 최소한 중국 원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네요. 네.
중국 위안화의 영향을 받아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낮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찝찝한 게 사실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실제로 해버렸잖아요. 네. 그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관찰 대상국들이 그 다음 타깃이 안 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게 되면서 일본과 한국 역시도 미국의 환율 조작국 레이더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완벽히 실익에 기초로 한 자기 나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역시 많이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5월에 발표된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국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을 포함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독일은 만성 4개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주의 깊게 집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중일하고 독일이 만성 4개국이네요. 네. 시중의 기사 내용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지금의 국제정세나 외교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일본보다는 한국이 보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투자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내용 역시도 잘 감안을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전부 레이더망에 들어와 있네요.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아무튼 이번에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은 보다 더 확실해져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현지의 전망 역시도 향후에 최소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환율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부터는 미국도 환율 분쟁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게 되니까 미국 국내 경제에 미칠 데미지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존에 나갔던 금리와 관련된 영상은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환율 분쟁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곧 다룰 예정인데요. 분명히 힘든 시기인 건 맞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번 짚어두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사정도 안 좋은데 대외 여건까지 많이 안 도와주네요.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중 환율 분쟁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드렸고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 금리 추가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올려드릴 환율 분쟁과 관련된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한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